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종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 수험생들 각 학교의 지망학교에 대한 전형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기준, 그리고 등급 간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학년 간 반영 비율 같은 좀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지난해와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의 변화가 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사실 입시와 관련해서 저는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꺼림직합니다만 그래도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 다들 많이들 들으셨죠? 사실 이 각 대학에서 발표한 전형을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 정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백전백승 2013 학년도 수시 전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담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도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입시 전문가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신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모의평가 이후 그리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 좀 조급한 마음에 맞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상담 신청하시는 학생들 네네.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상담 신청 여러분들 생방송 중에 바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모른다.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라는 말을 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수정하면서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비교과 활동 그리고 성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시 상담소를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미리 분석을 해서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강주에서 살고 있고 교육계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죠? 네, 어떻게 준비 잘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비교적 낮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대학교의 꿈을 포기했었는데 올해부터 서류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평균 등급으로 국어교과 지금 3등급 나오고요. 수학 2.7등급, 영어가 괜찮습니다. 1.8등급이고요.
사회까지 포함해서 4개 주요 교과로는 2.68등급이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입니다. 최근에 봤던 6월 모의평가에서의 지금 성적을 보면 언어 영역이 좀 저조했죠. 4등급 나왔고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2등급 되고요. 외국어 영역은 3등급에 가깝지만 2등급에 가까운 3등급 나오죠. 그다음에 탐구 영역 2과목 알려주셨는데 2등급, 3등급 각각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중요한 것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교내 활동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리더십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회화에서 토론부에서 활동했던 것도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교과학습 동아리죠. 인문시사 동아리에 의장을 한 것도 리더십 활동에서는 괜찮고 학생부 사진상으로 봐도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학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표창장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봉사나 선행 모범 부분에서 좀 받으셨고 그다음에 영어 어휘쓰기 말하기 대해서 괜찮죠. 그다음에 경시대에서도 2번 수상을 하셨고 수학 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신문 활용하는 교육이죠. NIA에서도 경시대 2회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100일장 대회에서 우수상 받은 것도 또 지금 눈에 띕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교회 활동 체험 활동은 모의 재판 한 게 있어요. 거기 나가서 찬반 토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비교과로 자기개발 활동에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1, 2학년 총 만나에서 117시간 정도 그 정도 봉사를 했거든요. 자,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고 경희대학교 언론정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상당히 비교과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수상 실적도 보니까 교내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적은 약간 교대 가기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이제 교대가 많은 부분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성적에 대한 분석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정시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어 영역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쳐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수리나 외국어 사탐은 좀 좋은 편인데 친구가 지망하고 있는 대학의 어떤 목표치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정시하고 수시 중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직은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수시 쪽에다 올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평가했을 때는 일단 정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친구가 막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전형을 좀 잠깐씩 대학별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가 입학사정관 종합평가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험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1단계를 통과할 때 내신 2.6등급은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비교과도 좋지만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 중에서 우리 친구만한 스펙을 가지고 내신이 조금 더 좋은 경쟁자가 온다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한양대가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이 전형에서 이제 사범대 20명 배정돼 있는데 교육학과도 있고 또 나머지 뭐 그 교육공학, 국어교육, 영어교육까지 합치면 5개 학과 정도로 분리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학과당 인원이 4명 내외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단계를 일정 배수라는 말도 대학이 마음에 드는 인원만 뽑고 2단계 내리고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 또 가장 걸리는 게 학년별 성적 추이를 봤을 때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은 발전 가능성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퇴보 가능성이 좀 보이니까 1단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이 너무 실망하지 않으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경인교대는 어떨까요? 네, 경인교대 이번에 이제 그 서류로 통과되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추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별로 최대 2명까지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단계 서류로 통과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역시 이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하는 요소도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 친구가 대학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 역시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학교에서 2명까지 추천 가능한지 2명 추천하는데 또 선생님도 2명이 추천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전형을 쓸 수가 없겠죠.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 선생님이랑 이미 상담이 되어 있어요.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학교에서는 최대한 써줄 수 있게 노력해요. 네. 학교에서는 좀 약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추천에는 문제가 없고 1단계 서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권 경인교대니까 다른 스펙은 괜찮으나 문제는 내신이죠. 그러니까요. 네. 3학년 1학기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컨디션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밝은 전망을 할 수 없다. 네. 우리가 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오히려 지금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이 친구 지금 광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네. 근데 질문에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 교대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적성이 있고 거기에 사명감이 있다면 광주 교대를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미래 상록수 인재 전형이라고 50명을 뽑거든요. 네. 물론 네. 이제 남녀 성비를 따질 텐데 화면상에 잠깐 보시면 여기 1단계 3배수가 여기 명확하게 네. 3배수라고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50에 서류 50입니다. 네. 물론 학생부만 반영하면 1단계 통과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교과까지 반영하는 거고 특히나 수시 6회로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내신 더 좋은 친구들이 상위 대학을 공략한다고 봤을 때 네. 좀 빈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이거 통과해보고 2단계 갔을 때 우리 친구가 면접 같은 거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네. 토론대회 나가서도 그렇죠. 자기 발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단계에서 50%가 좌우되고 또 한 가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쟁률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겠다. 네네. 보니까 수능이 언어 영역이 조금 저조했었는데 나머지 영역들은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조건이 네. 있어요. 강주교대는 정시 모집에서 사회 탐구를 3과목 반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3과목 평균을 포함해서 4개 영역의 합이 340이니까 각 영역별로 하면 100분이 85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어가 좀 처지고 사탐이 지금 3번째 과목까지 하면 좀 처질 수 있는데 수혜탐을 하면 되겠네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건 어. 잘하니까 예. 그 중에서 4개 영역 합 340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결국은 강주교대는 우리 친구에게 1단계 가능성도 도전하게 하는 거고 네네네.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니까 수시에만 올인하지 않고 네. 정시까지도 염두에 둬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주교대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망하고 있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선생님이 꿈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경제 언론 정보를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학생은요? 평소에 그 UCC 찍거나 그 사회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물론 이과가 또 교직 이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연계할 수 있는데 역시 여기 대학에서 경희대학에서도 생각하는 전형이 특별 전형이거든요. 네네. 네네. 제목이 이제 그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인데 네. 아마 우리 친구가 속한 학교는 창의 인성 모델 학교로 선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도표상에 보시면 언론정보학과 1단계가 3배수인데 서류 100이거든요. 그럼 서류는 비교과만 보는 게 아니죠. 네. 일단 교과 성적도 보는 내신 거고 성적이요? 예. 봉사활동도 보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전형에 지원할 때 유념할 점은 역시 이 대학 최장력 기준이 없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 자료 수능이라는 거 보지 않기 때문에 네. 1단계에서 교과를 좀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자들의 어떤 평균 그 에버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1단계 통과 여부는. 2단계 가면 면접 우리 친구가 제가 봤을 때 아주 자신 있는 친구니까 만약에 쓴다면 경희대는 지원을 해보겠으나 역시 혹시나라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와서 1단계를 통과하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과 더불어서 광주교대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외 어떤 전형들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 지방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시 전형을 통해서 도전할 때 특별 전형에만 제한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대학별로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있고 뽑고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고 네네. 서울 주요 대학들은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레벨의 대학들은 논술을 본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친구는 논술 준비를 혹시 하셨나요? 조금 하긴 했는데 이렇게 서울권 친구들에 비해 낮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보는 대학 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내신 기간과 겹칠 수는 있지만 논술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에는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장 카드 중에서 아까 한양대는 좀 어렵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경인교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1단계 통과. 그러면 광주교대 쓰면서 경희대학교를 뭐 고교교육 연계과정으로 쓰겠다면 2장의 카드를 썼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4장 가운데서 논술 보는 전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 중에서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가 9월에 원서를 쓰고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을 봐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수능이 더 좋으면 안 가도 되고, 그렇죠. 수능이 좀 안 좋았을 경우는 준비해서 가봐야 되고, 네. 물론 남녀 경쟁이 아니라 여학생끼리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번 뭐 논술 준비를 좀 해서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상향이 되긴 하는데 경희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역시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을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접수는 수능 전에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개 대학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선생님하고도 의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가지 않는 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인데 뭐 여대 가운데서 성신여자대학교가 있다. 여기 사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수능 보기 전에 최장력 기준 없이 학생부하고 논술로만 뽑아요. 근데 이 대학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학년 때부터 준비한 친구는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6개의 원서 제한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보다 내신이 안 좋거나 논술을 체계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카드는 수능 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메일 자료는 안 넣어놨는데 수능 전에 논술 보는 대학 가운데서 성신여자대학교가 만약에 정시 가능성이 없다면 단순히만 의논해보고 한번 논술을 쓰는 전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 쪽에 좀 힘들면은 평소 이렇게 경영 쪽에 관심이 많아서 경기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도 학생부 전형으로 써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텔 경영학 혹은 경영 쪽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선생님 어떨까요? 아니요. 호텔 경영을 뭐 경기대학교로 생각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좀 약간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는. 근데 되게 좀 성향 자체가 되게 역동적인 외향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뭐 이렇게 진두지 잘할 것 같고 체계적으로 업무 분장도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럼 호텔 경영도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대학교도 역시 학생부 전형으로만 지원하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전형이다. 여기는 오히려 우리 친구보다 내신 훨씬 좋은 1등급 대 학생들이 그냥 안전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내신은 우리보다 좋은데 모의고사는 더 절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합격하자. 오히려 학생부 등급이 더 좋아야 되는 2등급 때 초반이나 1등급 때 후반까지. 1단계에서 약간 좀 경쟁력이 없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대에 도전한다 그러면 인원을 더 많이 뽑는 전형이 적성검사 보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 적성이 아시다시피 수능과 연관성 있는 문제들을 더 많이 주고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나 뭐 비문학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어휘어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아마 경기대학교 기출문제를 좀 보고 문제풀이를 해서 수학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영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70% 이상이 나오면 오히려 적성 전형으로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멀리 광주에서 전화 주셨는데 선생님 말씀 도움이 잘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또 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최선의 전략 짜서 이번 해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들이 상당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전략은 수시 전략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논술 전형을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좋은데요. 입학사정관제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학기말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학기말 성적을 반드시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입학사정관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토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과 함께 정시까지 끝까지 대비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로 광주교대 미래 상록수 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준비를 할 때는 숙명여대, 한국외대, 경희대학교의 전형을 추천합니다.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7월 한 달간 여름방학 특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입학사정관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할 테니까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앞서 7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수시 전략, 여름방학 스케줄, 자기소개서 1대1 첨삭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알차게 준비한 여름방학 특집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꿈을 가진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군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수학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상담과 분석을 좀 진행을 해주실 텐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우선 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신청하게 됐는데요. 네.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또 제게 적합한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번 상담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내신 성적은 1, 2학년 주요 교과입니다. 국어가 2.5등급, 수학이 1.5등급, 영어 2등급, 과학이 1.75등급에서 평균 1.9등급으로서 상당히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요. 또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언어가 125에 92 2등급, 이건 4월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수리가는 123에 84에 3등급인데 한 등급이 주저앉았고, 외국어가 121에 81에 3등급인데 이것도 한 등급이 좀 주저앉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화학과 생물도 역시 52, 49에 4등급으로 등급이 돼서 언수의 탐투에서 470점을 가지고 있고, 백분위는 314.59, 등급은 3.4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비교과를 보면 교내 활동은 거의 보면 리더십에 관련된 일입니다. 학급 실장도 했고 1학년 때 봉사부 차장, 학생회 부회장도 했고요. 개발 활동으로서는 독서반하고 영어 학술 동아리, 또 교내 고급 수학을 또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학으로 좀 적절하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우,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동상이 좀 많네요. 사회과 경시대 동상, 그리고 학술 동아리 발표대 장려상.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활 수첩 활용 우수 학생 3회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라는 걸로 네. 보여지고요. 또 모범 학생 선행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이제 리더십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교과 중에서는 우수 교과들, 즉 중요한 교과들 중에서 과학, 수학, 영어 등의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활동은 발명가 프로그램 참가했고요. 상모고등학교 영재학교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망대학은 전남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이지망도 역시 전남대입니다. 수학교육과인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저건 이제 전공 특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3지망은 서울시립대 화학교육과 청남인재 전형을 희망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도 지방에서 이제 네. 상담 신청한 학생인데 최근에 그 지방의 학생보다 상당히 비교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예, 학생도 예. 보니까 리더십이나 이런 것, 특히 이제 그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네. 수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의고사를 보면 그 언어는 이제 올라갔고요. 다른 것들은 한 등급씩 좀 주저앉았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졸업생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각오는 했어야 됐었고, 근데 언어가 한 등급 올라갔다는 건 좀 획기적인 일을 좀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정시를 지원 네. 기준으로 했을 때요. 수학교육학과의 현재 적절한 대학은 대불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각각 2점 정도가 대불대는 모자라고 전주대는 아주 안정권입니다. 한 10점 정도가 남는 정도고요. 네. 대구대학교 화학교육 전공은 2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고, 순천대하고 조선대에서는 화학교육과에서 1점 정도가 모자라서 뭐 적절한 그런 대학들이 여기 있는 5개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희망대학에도 저희가 배치표를 가지고 왔는데 네. 함께 보면서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죠. 전남대 수학교육과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470점인데
배치점하고는 한 52점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합격한다면 대박입니다. 진짜 네, 큰 대박이고요. 전주대 화학교육과 여기 이제 32점 정도 모자라고 서울시립대 수학과는 46점, 화학공학과는 49점 정도가 모자라서 조금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대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 상담을 통해서 좀 대박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학생부 우수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전형으로 좀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 어떨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교과 성적이 좀 뛰어난 그런 학생이고 6월 평가 모의평가 결과로 봐서 전남대학교 경우에는 수학교육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교육과 작년 성적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수학교육과의 그 학생부 우수자 합격자 평균은 1.48등급이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 학생이 우리가 1.9등급이니까 예. 조금 모자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0명 정도를 뽑고요. 또 전공 특성 우수자는 2.15등급이에요. 근데 뽑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2등급이 그러니까 2명 정도를 뽑기 때문에 네네. 한 9.5대 1 정도가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 특성 우수자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네네. 비교과에서 상당히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 교육과를 좀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거기서 화학 교육과는 괜찮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괜찮고 합격자 평균이 2.15등급이 작년에 나왔고요. 네네. 평균 5.43대 1이었고 7명 정도를 이제 뽑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전공 특성 우수자 합격자 평균도 2.39등급 정도 네네. 경쟁률 한 5대 1 정도의 그 성적을 가지면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학교육과에서는 전공 특성 우수자 전형을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네.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예. 좀 안전하게 가려면 화학교육과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지금 모집 단위를 보니까 사실은 뽑는 인원 자체를 좀 정확히 알고 저는 게 굉장히 예. 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5대 1이라고 해도 2명 뽑는 데가 있고 7명 뽑는 데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2명이면 10명 중에 지금 2명 선발하면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낮은 데인데 네. 전형에 대해서 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남대학교에 대한 전형을 좀 살펴보시죠. 네, 전남대학교 전공 특성 우수자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단계는 이제 1단계에서 400%죠. 그러니까 4배수를 뽑게 되는 거죠. 학생부로만 뽑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중이 30대 40대 30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2단계는 이제 완전히 뽑는 거죠. 100%니까 입학사정관 심사로 해서 뽑게 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그걸 응시하지 않으면 합격을 했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것을 네네. 꼭 잊지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드릴 수 예, 있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심사는 어떤 전형을, 어떤 평가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전남대 전공 특성 우수자 전형 입학사정관 심사도 한번 보도록 하죠. 평가 영역은 비교과가 40%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제 이것도 평가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수상 실적, 또 인성 및 가치관, 봉사활동 등을 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전공 영역이 60%인데 공통 문제가 30%예요. 그다음에 모집 단위와 관련된 문제가 30%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공 기초 소양 및 전공 능력 평가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고 반영 점수는 비교과는 이제 기본 점수가 30점입니다. 그러니까 10점 정도의 편차를 두고 있는 거고 공통 문제는 기본 점수가 15점이니까 15점 편차. 모집 단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네. 폭이 이제 전공 영역 쪽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추천하신 전남대 화학교육과 네,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 선생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부를 이제 학생이 잘했기 때문에 네, 네. 수학교육과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작년 결과로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화학교육과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1단계 이제 3배수를 뽑습니다. 학생부 100인데 충분히 1단계는 통과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이제 오늘 실망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랬는데 수학 선생님이 자꾸 네, 화학 쪽으로 네. 밀어넣는 느낌이 들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단계는 학생부 60에 심층 면접 40인데 심층 면접은 참 잘할 것 같아요. 학교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전공 특성 우수자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저게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네네. 수리, 가하고 외국어가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로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점 조언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는 뭐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화학과 교육과 같은 경우도 맞다고 보고 사실은 비교과 활동이 또 과학 관련된 활동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어떤 걸 좀 우선 순위를 그래서 그 수학 교육과를 꼭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전남대학교 아니라도 다른 수학 교육과도 많잖아요. 네네. 전남대학교 아니라도 갈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뭐 특정 우수자 하나 집어넣고 다른 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수능 준비가 좀 철저하게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아무리 간격이 지나침이 없죠. 그 수시에서는 뭐 최장력 기준에 관련된 얘기고 정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정시는 수능 가지고 대학 가는 그렇죠. 그게 기준이 되니까요. 예. 모의고사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어서 수능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화학교육과도 더불어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다른 어디 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대학교 수학교육과?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대학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 안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사범대학에 있는 쪽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의 성적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제가 좀 자기소개서를 좀 봤더니 좀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뼈 빠지게 이런 말은 이제 그 서류 용어는 아니죠. 뼈 빠지게라는 말을 좀 순화시켜서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에 대한 노력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활동에서도 좀 그 사범대학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봉사활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자신의 미래 목표를 이제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 극복 사례에서는 축구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학교육과를 간거나 화학교육과를 가면은 이제 그 교육학과에 관련된 그런 좀 그 내용들이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진로와 진학에서는 먼저 내가 이제 졸업을 하면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학교는 아이들하고 좀 덜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별로 그 좋은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노하우를 배우겠다라고 했는데 뭐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뭐 되게 못 배웁니다. 학원 가도 옆에 교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EBS나 이런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꼭 학원으로 가지 말고 학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첨삭 지도를 이렇게 좀 말로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한 우리 남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학급 학생의 그리고 리더십 활동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고요. 각종 개발 활동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우리 학생이 원하는 전남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전공하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학생의 지원 전략은 상당히 전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지원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전남대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화학교육과를 학생부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권유하고요. 그리고 수학교육을 갈 때는 전공 특성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 우리 학생이 지금 전주대학이나 우리 학생이 관련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수학교육과를 간다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나 리더십 중심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 근면, 봉사의 창학 정신 아래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이다대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인하대학교의 신입생이 된 남학생입니다. 입학 사정관제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학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 꾸준한 임원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던 김재학 군.
조직 내 고민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일을 해오며 컨설턴트의 꿈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꿈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던 재학군에게 입학 사정관 전형은 열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이제 가장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형을 고민하다 보니까 입학사정관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학군에게 합격을 안겨준 리더십 봉사 전형은 2013년 리더십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와 심층 면접 5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 전형에서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되 주변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학생들이 인하대학교에 들어온다면 인하대학교 분위기 또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하에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리더로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선발하는 리더십 전형. 재학군은 다른 고등학교 학생회와의 문화교류, 지역사회 청소년 콘서트 진행, 꽃동네 편지 쓰기 봉사활동으로 리더십과 배려심을 배워왔는데요. 그 과정과 느낀 점을 포트폴리오에 재치 있게 나타내 입학 사정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돕자는 취지하에 실시되었던 청소년 콘서트인데요. 제가 거기서 MC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층 면접 성적이 중요한 인하대학교 리더십 전형. 재학군은 이를 위해 고등학교 친구들과 면접 스터디를 조직했다고 하는데요. 주제에 대해 제한된 시간 내 토론하는 5분 스피치, 면접 키워드를 정리하는 스피치 로드맵 활동과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후 잘못된 점을 꼼꼼히 잡아내 면접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경영 컨설턴트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때 이러저러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봉사활동을 했던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자신의 경영 컨설턴트라는 진로와의 연관성들도 잘 가져갔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그 활동들 중에서 자기의 목표와의 연관성들을 잘 가져간다면 어느 학생이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기후변화 홍보대사, 금융 동아리를 통한 기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활기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김재학군. 입학 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그 어떤 전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활동을 이것저것 하게 된다면 그만큼 부질없는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나를 찾아 여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후배님들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한 경영 컨설턴트로서 가족 친화 경영을 CEO들에게 조언하고 싶다는 김재학군. 재학군의 패기와 열정이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생명공학 엔지니어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생명공학 엔지니어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적성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입학사정관에서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유리한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학위 성선생님께서 좀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그리고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학생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평균 성적인데요. 국어 교과가 1.9등급이고 수학은 2.9죠. 영어 2.5, 과학은 2.6. 4개 주요 교과의 평균이 2.5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모의고사는 조금 못 미치는데요.
6월 모평 기준으로 지금 4월권 참고하시고 일단 재학생끼리 본 거니까 그래서 언어 4등급, 수리 가형이 5등급이에요. 이게 지금 가형을 끝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돼야 될 것 같고 외국어 영역이 4등급이고 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5등급. 상대적으로 보니까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2학년 2학기 전교학생 인사부장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개발활동으로 1학년 때 과학탐구반 그리고 친구들과 소모임 했죠. 스터디그룹에서 만들어서 활동했던 거. 그다음에 수상 내역에서는 뭐 교과 우수상, 영어상 받은 것 정도가 지금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교회 활동에서는 뭐 생명 과학 캠프 2박 3일 참여한 거 있고 봉사 활동은 뭐 특별히 눈에 띄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망하는 대학을 3개로 구분했는데 건대 생명과학,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전공 자유학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생명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 지금 성적 분포대로 보면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특히 그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대가 상당히 많은 학생이 지금 몰려있는 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입학사정관제, 적성검사 다양하게 좀 있는데 일단 어떤 식의 좀 조언이 필요할지 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샤프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연하게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많다. 뭐 전체 평균 62.9%니까 아무래도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는 수시를 통해서 합격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적극적인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렇게 답을 드리면 맞아요. 준비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죠. 자기의 진로 탐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기개발 활동을 하고 전공 적합도를 높여서 본인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그런 비교과 스펙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연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샤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구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신 2.5등급 여기서 3학년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남았을 텐데 조금 더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전형을 도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적성검사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모의고사로 보면 적성검사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내신으로 보면 조금 아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적성 준비는 보통 지금부터 학생들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성 대학을 1차하고 2차로 구분했을 때 수능 보기 전에 보는 적성이 있고 수능 보고 나서 보는 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가 현저하게 지금은 떨어지니까 수능 보고 나서 보는 적성대학에는 경쟁자가 상당히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실력의 친구들이 수능 보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겸손해지잖아요. 점수 결과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급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2차에서는 급겸손한 친구들이 대거 하향전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적성 보는 대학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추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각 대학별 전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네, 일단 뭐 건국대학교 질문하셨는데 건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죠.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이 전형에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참고가 되실 텐데 1단계는 서류평가입니다. 교과도 보겠지만 진로탐색, 자기개발,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서류평가 100인데 모집 인원의 70%를 우선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면접 대상자가 될지라도 면접 후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학의 주관적 평가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심층 면접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2단계에서 심층 면접 보는 건데 우선 면접은 개별 면접 보는 거고요. 일반 면접은 다른 게 1박 2일 동안 합숙해서 심층 면접을 본다는 거. 그러나 이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 수능 요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면접도 1단계 서류도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친구의 적합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에 이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 그리고 적성검사 전형이죠. 그리고 명지대학교 지금 자유전공학부 전형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전형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 산림경영 아까 뭐 생명공학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뭐 생명과 나무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시 2차의 일반 학생 전형인데 일단은 1단계가 학생부 100으로 통과가 되고요. 2.5등급이니까 강원대 정도 괜찮죠? 예년에 평균에 보면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7배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단계 내려가면 학생부의 적성평가를 보는데 이게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성을 잘 본 친구도 수능을 못 보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반대로 우리 친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을 마지막까지 독려하는 전형이고 대학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최장력 기준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평균 등급이 4니까 4등급은 충분히 만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전형 유형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그 대학의 적성 문제 뭐 기출 또는 모의 문제를 통해서 좀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단순히 문제지만 접근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에 대한 EBS 강좌들 또 적성검사 대비 강좌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명지대학교 옵티머스 리더 전형인데 여기가 지금 1단계 3배수 통과하거든요. 근데 3배수 할 때 학생부 교과가 30이고 비교과 잠재력이 70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친구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학생부상에서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다. 놓고 보면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 심층 면접 50%에서 경쟁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했는데 올라갈수록 성적이 조금은 주춤하는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역시 발전 가능성에서 1단계 통과 여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배려를 하지 않는 게 분배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망을 원하는 그런 대학 중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강원대만 선생님 지금 추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외에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가장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전형이 특별 전형 가운데서 학생부 전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부 100% 전형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부로 100이라고 해놓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까 아마 수능을 끝까지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대거 탈락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 합격까지 시행하는 지난해 입시의 구조상 특징을 봤을 때 마지막까지 수능을 준비해 준다면 학생부가 조금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100% 반영하는 대학은 아마 올해 원서 접수 시작하고 첫날부터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보면서 도모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대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가천대죠. 지난해까지 경원대로 선발했는데 가천대랑 경원대 포함하면서 글로벌 캠퍼스니까 성남에 있습니다. 학생부 수자고요. 대신 학생부만 보는 게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니까 2개 영역 3등급 안에 들고 내신 2.5등급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수능 성적 열심히 올려야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단국대학교에서 1차인데 여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학생부가 좀 높은 대학이긴 한데 여기는 좀 소극적으로 제가 좀 지원해 보라고 추천해드린 건 참조하시고요. 다음 면에 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상명대학교입니까? 2차 학생부 수자 전형인데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가나형 중에 한 개 3등급이니까요. 수학에서 외국어 중에서 하나만 만족되면 되니까 역시 학생부로 공략해 볼 수 있겠고 세종대학교 학생부 100% 전형인데 역시 여기도 수혜탐 중에서 하나 3등급이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도 학생부 100% 전형이 있는데 한 개 2등급 또는 2개에서 3등급 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적성고사 전형으로 선생님 어떤 대학들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적성은 일단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한 대학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만만한 거지 이 대학이 적성으로 상당히 높은 수의 학생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시고요. 가천대는 일괄합산으로 최저학력 기준 없이 적성이 80% 들어갑니다. 좋은 내신이라도 적성을 못 보면 불합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말씀드렸듯이 1배수 통과하면 1단계 7배수 통과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조금 모자라더라도 추가 합격까지 도래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다음 화면에 가톨릭대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일괄합산 전형으로 많은 인원은 뽑지 않습니다만 적성평가가 100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 최저학력 기준은 한 개 영역 3등급이거나 아니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높은 최저학력 기준에 우리 학생이 좀 주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볼 대학은 단국대 천안입니다. 여기는 수시 2차 수능 본 다음에 적성을 보는데 단계별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학생부 100이니까 여기서는 20배수니까 무조건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2단계 내려갔을 때 우리 친구가 원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적성을 보셔야 되고 역시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하고 있으니까 적성을 통해서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께서 학생부 전형 그리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 그리고 적성검사 전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우리 학생의 성적 가운데 최저 등급이 가장 좀 이 친구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 개 영역 3등급은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적 꼭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생명공학이나 나무에는 관심이 많지만 내신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에 비해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전략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가되 입학사정관제 전형보다는 적성검사 전형까지 고려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수리 가형을 보고 있는데 나형으로 전화를 고려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에 대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중심지로 전형으로 갈 때는 가천대 글로벌, 그리고 단국대, 상명대, 세종대, 숭실대학교를 추천하고요. 수시 2차 적성고사로 갈 때는 가천대 글로벌, 그리고 우리 학생이 원하는 강원대학교, 가톨릭대, 단국대, 찬원 캠퍼스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백전백승 2013학년도 수시 전형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금수 선생님,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공이산이라는 말 아시죠? 이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묵직하고 뭔가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인데요. 자, 내일은 우리 학생들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대학 합격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로 우공이산 2013학년도 수시 전형이라는 주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목표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학년도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제한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용태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 문화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그 놀이공원 입장료가 얼마였지? 대인은 3만 원, 학생은 2만 원, 소인은 아마 만 원일걸?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대인은 성인, 거인, 대인군자, 신분이나 관직이 높은 사람을 말하고 소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로 구분할 때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을 뜻하는 어른이나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이르는 어린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그 놀이공원 입장료가 얼마였지? 어른은 3만 원, 학생은 2만 원, 어린이는 아마 만 원일걸? 오재미동의 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리고 5가지 이상, 오의 5가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애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영상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제미동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이거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